네, 안녕하십니까. 가령 치료 강의 시작합니다. 가령 치료란 말은 이 상을 취하여 그 형국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명칭을 붙인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먼저 그 가령치상 그 개와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죠. 산봉우리 좀 높은 산이죠. 그 다음에 강마는 그냥 보통 야산. 그 다음에 돈부는 평지의 낮은 산. 그 다음에 평지. 여기까지는 산이죠. 그 다음에 하류는 물이고요. 이런 등의 지형을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천문이나 또는 사람, 인물이죠. 금수, 날짐승, 들짐승 그런 짐승이나 또는 어류나 폐류, 개는 좀 껍질이 단다는 걸 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물, 여러 가지 물건의 형상을 활용해서 이 물건을 동작으로 동작에 동작을 가지고 비유하여 가지고 그 명칭을 부르는 것을 가령치상이라고 합니다. 가령치상. 정의가 그렇고요. 가령치상을 져 있고 이 그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무령론 또는 형국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의 명사요. 밝은 명자 명사. 예컨대 양균송이나 또는 장자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요우 이런 사람들 뭐 양균송은 아주 유명한 풍수의 종사라고 합니다. 종사요. 마루종자니까 최고라는 뜻이죠. 또 장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북송 때 이 송나라 초기죠. 송나라를 건국한 송나라 태조 시대에 풍수 국사였습니다. 이 장자미 선생이 지은 책이 옥수진경이고 또 이 송나라 태조인 조광윤의 조부묘를 써주고 송나라를 건국이 됐다는 아주 그 뛰어난 풍수사죠. 옥수진경은 지금도 이 책이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대만에서 출판이 여러 번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우는 양균송 제자라고 그러죠. 금정산이라고 더욱 잘 알려져 있죠. 중국 그 강서성의 그 금정산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호가 금정산입니다. 여러 책이 있죠. 뭐 이 중에 입시가나 지리설천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런 풍수의 대가들도 형을 알고 점열이요. 그 혀를 갖다가 지적하는 거죠. 어떤 지점을.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풍수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서지막 선생 또는 본래 자를 사용해서 서시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서지막 선생이 지은 줄여가지고 뭐 말이 좀 어렵네요. 보통 천기해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의 29권째에 가령취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서문을 조무명 선생이 그대로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국론이라는 것이죠. 산의 어떤 표시인데 표시이면서 또 그 점여라는 핵심은
원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형국론이 풍수지리의 참고사항이지 그 점여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런데 단지 속사들이 명사의 반대말이죠. 실력 없는 풍수사요. 그런 사람들은 용도 알지 못하고 성, 즉 혈도 알지 못하고 또 맥도 알지 못하고요. 뭐 용이나 맥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용이라고 하고 용이 용에 따라서 땅 속에 흐르는 기가 흐르는 것은 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에 이르러 가지고 무망정견 그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하도 있고 편정도 있고 그러니까 상하 편정이라는 것은 산의 모양이 변화무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지소조 조는 어떤 조치한다 그런 뜻이죠. 그 조치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엄시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비루하다 이거요. 형편없는 실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형상에 대해서 난지 어지럽게 가르쳐준다 이거 엉터리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형국에는 어떤 혈에다가 천이란 건 장사한다는 뜻이죠. 이장을 해야지 뭐 마땅하고 어떤 또 형상에는 어떤 안을 써야지 마땅하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본원은 버리고 말절이니까 뭐 변두리 뭐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논해서 진진 분명하게 혈을 갖다가 능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선자가 이 고을선자인데 간혹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게 드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공유 아까 위에 나온 그 금정산이 즉 요우를 말하죠. 그래서 요우가 혀를 정하는 데는 구성을 가지고 취하는데 형상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형상을 말하는데 오입이 다이다.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형상을 믿는다고 해서 그 혀를 명확히 정은 데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꼭이 형국론이 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이론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속사들은 와전에 잘못 전해져 가지고 그 잘못 젖은 내용이 아주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자가 주동이란 말은 이게 주인 저자 그런 뜻입니다요. 신지유소 믿을 만한 이게 소는 요소죠. 요소가 있다 이거요. 이게 그래도 형국론에는 아까 이렇게 풍수의 아주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와전된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을만 그래도 역시 믿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어머니 고자인데 이 고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고인이 무령명자 무령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격이란 건 틀이죠. 틀을 보고 그리고 또 부지 여기서는 그 아울러서 그림까지 붙였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잘 갖춰 놨으니 이 책을 잘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 가령 치류에 나오는데 요서문이 아니죠. 여기는 서지마 그 서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요. 그런데 정우명 선생이 이 가령 치류 서적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그 청기회원 그 29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요우 선생이 가령 명목 287개 혈이 있고 또 부도 그림을 첨부한 것이 287개의 장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이것은 지리서 중에 가령치상의 자료에 관해서 비교적 완전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 가령치류에 관련된 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책이 아마 제일 자세한 책은 이 여우 선생이 지은 이 청기회원이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건에 책머리에 좀 아까 위에 나온 말이죠. 그 평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을 면치 못하고 그리고 또 이 형국론에 대해서 고조 좀 과대평가를 좀 과대평가한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요. 형국의 명칭은 논리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형국을 붙일 때 그냥 막 주먹구구시로 붙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천지간의 물품은 유행하고 유행이란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말도 의미가 되죠. 만물은 자생하고 만물은 문자 그대로 수만 가지 물건이 있죠. 그런데 그 만물은 각기 서로 다른 형태죠. 그리고 또 개별적인 타성, 특성이란 말입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이거요. 이 많은 만물을 갖다가 좀 논리적인 방법으로 형국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오성이 있죠. 오성은 이게 체가 됩니다. 그리고 노구성과 소구성이 있는데 이건 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좀 혼동이 돼서 사용합니다. 양균송의 학설, 노구성은 양균송 선생의 학설이고 소구성도 많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있습니다. 소구성으로 그걸 갖다가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건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건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소 그러니까 통합과 분석을 해가지고 학문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름을 정해야 된다. 이 오성과 구성을 활용해서 형국 이름을 정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리사, 풍수지리사의 알령이 불구 충분하지 못하고요. 영년, 연, 경험과 수련이 많지 않아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얼머부리는 그 말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적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형국의 명칭을 짓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취상의 명목은 명목은 명칭이죠. 명칭은 비록 많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방법을 기록할 만하다 해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먼저 파는 뭐뭐를 그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 오성과 아까 말한 그 구성 그리고 용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1차적으로 부르고 다시 형상을 아까 위에 나온 천문, 인문,
금조, 야수, 곤충, 인계, 기물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흥은 안산 정면에서 바라 보이는 안산이 어떤 모양인가 그것을 갖다 추가한다 이거요. 여기 안흥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이 됐네요. 혈장 주변에 주변에 환경 경관의 작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통일적이고 어떤 변화에 대한 질서적이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아는 걸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요. 청랑서란 유명한 책이 있죠. 청랑서에 일이 생하면 하나가 생하면 둘로 나누어지고 이는 또 삼으로 생하고 삼은 만물을 생하고 요것은 주역의 태극이 양이로 양이가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그 말하고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생이라는 것은 뭐 천인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생은 만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형궁을 짓는 과정을 청랑서에 비유했습니다요. 그런데 과거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대만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땅의 모양에 따라서 그 지명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국이라는 것은 여기 대만이죠. 대만도 근데 얘는 중국도 되고 대만도 되죠. 대만 지방의 명칭은 아주 많은데 이것은 고인이 지형에 의조하여 내는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가 나옵니다. 병동현이라는 것은 대붕전시 모양이다 해서 이름을 적고요. 여기 병이나 이 전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남투연에서도 남투연은 종우명 선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남투연에서도 어지양 이게 어부의 고향이죠. 큰 그 1월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호수죠. 근데 호수가 한쪽은 태양처럼 생겼고 한쪽은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1월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륭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생략하고요. 다음에는요. 형국의 이름을 짓는데 경험이 축적되면은 형국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요.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예는 뭐 일일이 불승맥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독자들은 항상 각처에 그 장소에 가가지고 노일배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그 실지 장소에 가가지고 그 땅의 모양을 잘 관찰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저절로 영이란 건 옷깃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 산의 모양을 자꾸 익히다 보면은 이 형국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형국은 명칭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요령껏 그리고 우아하게 지어야 한다고 조명 선생이 이야기했네요. 필자가 이것은 대만 지리 독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
그 책에도 허다한 명예래 그림도 있고 기록도 있다 이거요. 요것은 문자. 그런 우리나라에도 소위 뭐 만산도나 명당도 이런 책들이 있죠. 어떤 것은 그림만 나오고 그림하고 글자가 같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림이 안 나오고 명당 록 기록할 녹자요. 여기는 기자를 썼네요. 그런 걸 갖다가 참남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필자가 청기회원에 실려 있는 명칭 도형 에 대해서 분류편으로 했다 이거요. 뭐 숫자 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매기고 잘못된 글자를 갖다가 고치고 그 청기회원에 나온 그 그림이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림을 정명선이 그랬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책 원문을 제가 카페에 나와 있죠. 구두점이 없어요. 그걸 표점이라고도 하죠. 표점을 갖다가 표점도 추가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도 간간히 나옵니다요. 그래서 형상 이제 무령 또 무령이라고 하고도 여기에 나온 형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그 무령이 고금 옛날과 지금 그리고 지역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부동하기 때문에 수명 이름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영활과변 변통을 잘 하기를 희망하는데 여기라는 건 이 책도 지금 요우 서적 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거요. 왜 그러냐면 혈명이란 것은 우리는 형국이죠. 형국의 명칭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형국을 취하기 때문에 과거에 또는 이 책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요. 단지 뭘 필요로 하냐면은 그 이름을 취하는데 전하 보통 넉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비봉포란이랄지 노서하전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문장이 멋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안 되고 또 말하자면 점잖음을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넉자로 된 형국론을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천문, 인물, 동물 또는 식물 또는 여러 가지의 물류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